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로 이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잘 마치고 밖에 나와 보니까 결국은 제가 감옥 안에서 보았던 또 기도했던 그대로 지금 국가가 아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인 노재봉 총리께서는 일찍 벌써 작년부터 대한민국은 조용한 해체 수준을 밟고 있다. 이걸 공공연히 연설할 때와 강의할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어른이 전 연세가 들더니 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하신 정홍 총리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제가 그 재판을 받는 중에 서울중앙지검 37년을 검사를 했습니다. 평검사. 그러니까 진급도 못하고 윤석열보다가 선배입니다. 37년을 평검사로 봉사하셨던 정묘 검사님은 작년 10월 달에 은퇴를 하면서 바로 서울중앙지검 거기서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같은 내용에 동조를 하는 그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공식적으로 이 문재인이가 무서워서 개인적인 표명은 못해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저는 또 뭐 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한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을 저는 미리 알았죠. 그래서 작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그러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를 감옥에다 이제 가뒀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윤석열 총장하고 몇 명만 처단하면 자기들의 목적지를 갈 줄로 착각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아무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주사파에 취하고 또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뭐 한다 해도 건국 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이미 맛을 봤어요. 누렸단 말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게 건국 정신인데 심지어 저는 예측하기를 대깨문까지도 대깨문 아시죠? 국민 여러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좋다. 대깨문까지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저는 100% 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역시 작년 1년 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기도회하고 운동하고 토요일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한 것이 국민들에게 다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신으로 함께 같이 참여하신 단체가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 최대집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 이동욱 회장님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거의 99%가 우리의 운동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검사님들이 완전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고 할 때 검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서울중앙지검 그 이성윤에게 붙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문재인에게 붙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인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검사님들이 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 무슨 뭐 한 인간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이미 아는 거예요. 이건 작년에 벌써 훨씬 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연설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헌법 얘기를 합니다. 헌법.
헌법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헌법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또 저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 나올 때하고 다시 또 출근했을 때 어쨌든 뭐 마이크만 갖다 대면 윤석열 총장님은 헌법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신년 연두 그 인사 기관장 인사에서도 헌법을 계속 이제 말을 했고, 그 자체가 뭐냐? 헌법을 말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제 저는 뭐 더 디테일하게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제 임기가 가까워질수록 7월 달에 이제 만료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강하게 또 더 디테일하게 왜 헌법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난 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를 판결한 그 사법부 판사님들이 다 눈치를 채고 대한민국 정신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이제 국가의 위기상황이란 것을 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한 시대에 판사님들이 일제시대 판사들이 판결문을 내린 거, 또 건국할 때 판결문을 내린 거, 그 다음에 또 군사 독재에서 또 판결문을 내린 거, 그 후에 또 민주화 운동 이후에 판결문을 내린 그 판결문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판사님들이 윤석열 재판, 특별히 또 이번에 저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한 그 판결은 드디어 이제 재판부가 사법부가 정말로 이 위기가 온 것이 사실이다. 저는 재판을 사실은 재판받는 주제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했습니다.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재판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증인으로 재판석에 이제 초청을 해서 작년에 제가 그 발표한 6월 8일 날 발표한 7가지 사항, 왜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이유,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 경제성장, 그 다음에 원전 파기, 또 안보 해체, 4대 강보 해체, 국제외교 왕따, 문재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잘못된 사상, 이러한 것들로 계속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부에서 마침 호기심이 있었던지 우리의 증인들을 자유롭게, 물론 저쪽의 증인들도 다 받아줬고 자유롭게 양쪽 증인들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검사 쪽의 증인 또 우리 쪽의 증인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서 충분히 듣는 모습을 보고, 야, 이 판사님들이 이제 뭔가 감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판 이제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 결론은 이제 뭐냐, 핵심 결론은 그겁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든지 그게 핵심인데, 그랬더니 뭐 아직도 처리 안 된 그 대기문 애들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다가 나를 재판한 그 허선아 재판장님을 탄핵하자, 또 정강훈을 다시 구속시켜 깜빵으로 보내자 막 떠들었는데 이제 푹 꺼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허선아 재판장님이 판결한 그 판결문 내용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앞에 노무현 대통령을 판결한 바로 그것, 그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한 것은 무혐의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그 경남지사 그거 전부 다 무죄로 때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재명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재판한 그 문장들을 다 인용을 하고, 이번 재판부는 그걸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묶어서 마지막 제목을 정리한 것은 대단한 거죠. 뭐냐, 국민의 표현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대개문까지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KBS, MBC, 뭐 SBS, 특별히 JTBC 저것들은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야. 계속 말이죠. 뭐 정강훈 재판 말이야. 그 뭐 정강훈을 풀어줬다 뭐 한데, 아니 왜 김경수 풀어줄 때는 말 안 하냐? 똑같은 제목인데. 그리고 이재명 풀어줄 때는 왜 말 안 하냐? 똑같은 제목인데. 조국이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왜 말하지 않냐? 똑같은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언론을 하려면 공정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 것은, 저야 뭐 감방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기도 많이 하고 나왔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애를 쓰시고 또 열심히 전파하시고 하셔서 10대, 20대, 30대는 100% 이제 다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고, 어제까지는 그 40대가 42%밖에 못 돌아왔었는데 어제 오후를 기어서 40대도 이제 절반 이상이 다 돌아왔고 50대, 60대, 70대도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살 길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 대한민국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70년 동안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봤잖아요. 그래? 제가 연설할 때마다 마치 주기도문처럼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마치 사도신경처럼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다. 한반도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그때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한국은 이승만을 선택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워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으면 검증된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신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주사파를 앞세우고 주체사상을 종교로 만들어서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 할 때 그는 조중동맹하고 공산주의하고 세계 완전히 저거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저런 전제적인 나라, 독재의 나라를 만들어서 탈북자들이 지금 3만 6천 명이 지금 북한은 인간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해서 한국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문재인을 비롯한 주사파 정부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했으나 이제는 모든 게임은 끝나서 3월 1일 날 돌아오는 3월 1일 날 우리는 그동안에 속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제2의 건국의 수준으로 3월 1일 날 우리는 3.1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개의 앱을 3.1 운동에 대한 1000만 개의 앱을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옆에 사람에게 권면해서 앱을 가입하는 순서는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명의 앱, 뭐 2000만이면 더 좋고 해서 3월 1일 날을 통하여 전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는 못 모이게 하니까 전 국민들이 다 앱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유튜브 열어놓고 각자 자기 있는 집에서 대문에서 1919년 3월 1일 행사를 재현한다면 나머지 찌꺼기들 이제 지금도 아직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행동을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헌입니다. 개헌. 지금 서서히 개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을 해서 마지막 또 나쁜 짓을 이제 한번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누가 저 주사파 정부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이 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60%로 갔고,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난 국민들이 35.1%인데 3월 1일 날 되면 저는 90% 이상 그야말로 간첩 수준으로까지 빠져 있는 사람들 한 10% 정도 빼고는 전 국민들이 저는 다 돌아올 줄 믿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것입니다. 또 어제부로 또 미국이 저렇게 혼돈 가운데 빠졌으니까 앞으로 자유우파 이것을 끌어갈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전 국민들이 1919년 3.1 독립운동을 준비한 것처럼 막 밤에 전달하고 태극기를 전달하고 전국에 막 밤중에 그 산꼭에서 만나가지고 3월 1일 소식을 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3월 1일 독립운동을 재현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태극기 전달이 아니라 앱입니다. 앱을 전달해서 전 국민들이 앱을 전달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직도 긴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제가 협박도 아닙니다. 협박도 아니고
괜히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대한민국은 간첩 세력에 무너진 겁니다. 간첩 세력. 국가 2인자, 북한에서 2인자를 했던 황장엽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북한에서 심어놓은 남한의 간첩이 5만 명이고 그 5만 명의 간첩들이 활동하고 돌아가는 이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데 함께 따라 도는 사람들이 지금 몇백만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 우리가 3.1절 재헌 행사의 주제는 간첩과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싹 정리를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이동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에게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 전에 3.1 운동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지난 1919년 3.1 운동은 우리 전체 국민의 2%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벌였던 운동입니다. 전체 33인 기독교 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 목사님들이었고 맞습니다. 또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의 추측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 민족이 어두움에 빠졌을 때 맞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의 빛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 3.1 운동은 2021년 3.1 운동은 지금 주사파라는 악령과의 전쟁에서 국민들이 어둠 속에 빠졌을 때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나서는 그런 새로운 3.1 운동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우리를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에서. 네, 아멘. 그런데 뛰어난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참 대단하잖아요. 머리도 좋죠. 네, 머리도 좋고 각 분야에서 뭐 전 세계를 다 제패했으니까. 예. 개인전, 그 특별히 뭐 또 문화예술계 보면은 뭐 김연아 동양의 사람이 그 피겨 스케이팅 가지고 금메달 딴다는 것은 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심판들이 다 이 서양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했답니까? 그리고 서양에서 온 거고. 그렇죠. 그다음 뭐 피아노 뭐 정명훈을 비롯하여 요즘은 또 저 뭐 메이저리그 그 저기 박찬호 이어서 요즘 또 뭐 유현진 뿐 아니라 지금은 또 축구에 또 영국에 또 손흥민 해서 각자 각 분야에 그다음에 우리 기업 쪽으로 보면은 기업도 보면 참 이건희 그다음에 또 정주영 등등 해서 이거 세계적인 록펠러를 능가하는 이 기업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기술 같은 것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가 기술을 빌려온 거 아닙니까? 원자력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국을 제압하는 반도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분야가 세계에서 제일 잘 가는데 꼭 이 정치 하나 분야가 이것이 거꾸로 세상에 다 낡아빠지고 버린 세상에 뭐 전문가이신 그 주제 그대로 무슨 뭐 빨갱이 무슨 뭐 앙겔스 뭐 칼막스 뭐 주사파 그쪽으로 가자고 지금 선동하는 이런 정치가들 문재인 집단들을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헛소리 자꾸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뭐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고 그 외에도 계속 이제 떠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민족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아주 뛰어난 민족인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또 그랬고 임진왜란 또 유승용 또 이순신 등등이 나타나서 조정에다가 선포했거든요. 왕이요. 10만 대군을 준비하소서. 10만 대군 준비 아니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 나라는 이 조선은 일본에게 먹힙니다.
그때 그 초종에서 그 간신배들이 왕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옆에 붙은 인간들하고 똑같죠. 예? 수염 달달달 떨면서 말이지. 수염도 그 사극에 보면 많이 붙은 건 아니에요. 몇 개 붙은 그 수염 가지고 달 떨면서 왕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문재인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본 외놈들이 오면 저 여수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서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콕 찌르면 바닷속으로 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그렇지. 자, 이순신 저놈이요 10만 대군을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장군 하려고 떠들어댑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당한 거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일본 놈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그 왕실이 함경도까지 도망가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네. 총이 그렇죠. 그 네. 서양 전 세계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조선 여자들이 처녀 더하기 젊은 유부녀들이 40만 명이 10만 명에서 40만 명이 후쿠오카 그 부산 앞바다 있죠. 일본에. 예. 거기에 끌려가지고 여자 노예 시장에 팔려서 저 바이킹 저기 유럽에 있는 배들이 와서 한국의 여자들을 사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극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 다음에 병자 오는 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왜 저 중국으로 나라가 넘어간다 하니까 왕이 말을 안 듣고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와서 하니까 남한산성 아니죠. 어딥니까 저기 성남 디산 그걸로 도망갔잖아요. 결과적으로 도망가가지고 비참하게 당했잖아요. 그 중국 군대가 와서 남한산성 도망한 우리나라 왕실을 체포해가지고 여기 들어갔는데 저 공격할 필요 없다. 둘러싸고 쟤들이 들어갈 때 양식을 얼마 가지고 들어갔냐 그것만 계산해라. 하니까 뭐 세 달만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없으면 기어 나오게 돼 있어. 결국은 다 두 손 들고. 그래서 이런 비극진. 그때도 또 우리나라 그 여자들을 중국으로 또 왕창 그렇죠. 끌고 갔지 않습니까? 환양녀라는 환양녀 그거 다 뒤에. 그럼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근대사의 대한민국이 제 주장은 아직도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이 문재인의 주사파 세력의 거짓말로부터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도 이제 돌아왔어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하기 전에 돌아온 거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마무리를 짓자 하는 얘기인데 지금도 왜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일본 내에 의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번에 넘어진 것은 주사파 간첩입니다. 주사파 간첩인데 황장엽 선생님 잘 아시죠? 예. 황장엽 선생님이 와서 경고했잖아요. 5만 명을 심어놨다. 남조선에. 그랬더니 황장엽 그 말 못하게 하려고 가둬버렸잖아요. 그렇죠. 가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황장엽 선생하고 사실 한 8년 정도 같이 세미나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물론 이제 황장엽 씨의 갖고 있는 사상이야, 그 주사파의 잔재나 공산주의 잔재가 있지만, 그분이 분명하게 본 것은 하나는, 결국은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만이 북한을 구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틀린 거다라고 봤고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북한 실제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아까 목사님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렇죠. 그 사상 비서일 때 기일생 올라가는 문건을 여러 번 봤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에 예를 들면 간첩이 한 5만 명 정도 라고 이제 증언했었고 그건 뭐 목사님도 들었고 저도 맞습니다. 그 세미나 때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황장엽 선생님은 그 김영삼 정부의 말기 때 마지막 말기 때 사실은 그 데려왔지 않습니까? 데려왔는데 그때가 사실 절호의 기회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자유통일할 수 있는 북한의 2인자가 왔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황장엽이 이미 와서 말해준 말이 뭐 주사파 간첩 5만 명은 말한 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바로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황장엽을 가정에다 가둬가지고 저도 이제 한 5번 6번 만났는데 만나기 아주 어려웠습니다. 경찰들 따돌리고 이렇게 만나려고.
나중에는 내가 성공해서 황장혁 선생님하고 내가 한 5, 6번 만났고 또 황장혁 선생님을 빼돌려서 경찰로부터 빼돌려가지고 금난교에다가 목회자들 10,000명, 20,000명을 모아놨을 때 제가 황장혁 선생님을 특강을 시켰잖아요. 그 때문에 또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렇죠. 네,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황장혁 선생님이 저한테 뭐 비밀스러운 많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황장혁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이거 와보니까 북한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저 새끼 김정일이 무서워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북한 주사파 이론에 할 수 없이 밥 먹고 살라고 이게 굴복하고 있지만은 남조선에 와보니까 자진해서 주사파를 말이야 막 자랑스럽게 떠들고 한다는 거예요. 달달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동우 교수님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나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때 저를 붙잡고 특별히, 아무나 그 사람 만나주지도 않지만은, 저한테는 5번을 왜 만나냐. 한국에 와보니까 이거 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예. 끝났다. 전쟁과 관계없이 이 남조선은 북한한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상전에서 진다 사상전에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그 중에서도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걸 자기가 만든 그 거짓의 주사파를 쳐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나보고, 날 보고도 저 목사라고 안 하고 목사 선생이라 그래요. 목사 선생. 목사 선생. 어쨌든 자기는 여기 나라를 구하려고 왔지만 감옥에다 이렇게 가둬놨으니까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이 거짓의 모든 탈을 걷어버리고 대한민국 북한을 좀 구원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황장엽은 와보니까 뭐 간첩들이 벌써 북한에 심어놓은 간첩 5만 명이 한국을 흔들고 있는 걸 여기 직접 보았고, 그 중에도 이제 건국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국을 이제 바로 세울 때,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남로당의 박헌영 있잖아요. 네. 그 세력들과 싸움을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6.25 때 북한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계속 그들이 남파 간첩으로 침투해가지고 70년을 공작을 해서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 모양 만들어 놨는데 결국 그건 누가 그러면 고정 간첩인가? 간첩 행위를 간첩이라 그러면 이번에 재판받을 때도 나왔지만 실제 간첩은 뭐 암수표를 주고받든지, 그렇죠. 북한에 뭐 무전기를 주고받든지, 지령을 받고, 지령을 받든지 이게 진짜 간첩인데. 우리가 말하는 간첩은 그게 아니라 고정간첩. 고정간첩입니다. 고정간첩이니까 그러면 고정간첩은 어떤 사람이 고정간첩이냐. 또 고정간첩 내지는 고정간첩의 경지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보다가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정간첩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그리고 북한을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이 내세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친북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고정간첩보다 더한 거죠. 교수님도 옛날에 그 남조선 보다가 북한을 더 좋아했어요? 그럼요. 허허, 참나 도대체 참.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이야, 그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지 않았어야 될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 예, 또 맞습니다. 그런 은근하게 그렇게 자꾸 대화를 하는 사람.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뭐냐면 1948년 8월 15일 자기는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을 건국을 인정 안 했으면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왜 하냐 말이야.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 본인이 선서하고 취임했는데 그 헌법을 본인이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요즘은 또 한 발 더 떠서 쟤들도 시간이 지금 쫓기니까 요즘은 또 애국가 바꾸자.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반미, 예. 반일, 국제사회로부터 분리돼서 북한, 중국 좋아하고 또 러시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간첩 내지는 간첩의 동조 세력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또 따르는 사람들. 뭐냐, 광우병. 광우병이란 게 그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한 명도 걸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죠. 그다음 뭐 미순이, 효순이 뭐 그 다 거짓말. 그런데 참여를 하고 그런데 한 사람들은 본인이 간첩 세력에 포섭된 것을 본인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예. 하나의 뭐 일종의 민족의 정의감으로 막 젊어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팩 돌려놓은 딱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 후에 미군이 왜 왔냐는 거지. 미군이 한국에. 미군이 안 왔으면 6.25도 안 일어났고 분단도 안 됐는데 미군이 와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내고 미군이 대신 일본군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해서 식민지사를 시키고 있다. 이 말에 다 넘어가 버려요. 이 말에 젊은 사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간첩과 고정간첩 동조 세력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지금 우리나라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싹 정리해야겠다는 것이죠. 예. 그게 지금 목사님 이게 정치학적 용어로 전복전이라 그럽니다. 이제 뒤집는. 그래서 노재봉 총리가 체제 전쟁이라는 말도 사실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는 전복전이 시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몇 가지 단계를 이루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인자들을 키우고요. 핵심 인자들이 사실은 주사파들이잖아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알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문재인 이제 북한 정권은 구석구석에 고정간첩을 심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20, 30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잠복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학생운동 내에서 주사파들과 그렇죠. 이들이 이제 핵심 인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각계로 침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교조로 가고 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로 가고 정치계로 가고 언론계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침투한 애들이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정의감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촛불 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동당한지도 모르고 선동해서 그렇죠. 실제로 전복전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 안에도 이 고정간첩 세력들이 많이 침투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의 양대 큰 기구인 하나는 한기총, 그다음에 이제 KNCC가 있는데 KNCC가 하는 짓을 보면요, 저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NCGK 성명을 보면 목사님도 아시지만 결국 한기총이 나온 배경도 NCGK가 좌경화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이 이 두 개는 북한이 내세웠던 대남 혁명 전략 핵심입니다. 그거를 지금 NCGK 교회 연합 기구라는 데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들 스스로 자신은 북한의 통전부 산하다라고 사진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는 이제 김정일이 내세운 건데 그걸 왜 한국 기독교계가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야. 우리 민족끼리는 말이 좀 말로 보면 괜찮지 않냐는데 사실은 공산당 의미는 그 말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민족끼리는 말이냐면 미국 없이 하자. 반미하자는 겁니다. 맞아. 반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에 반대하고 일본에 반대해서 공산주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일성 예를 들면 민족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다. 그렇죠. 근데 또 고정간첩과 고정간첩을 따르는 또 세력들, 내게 또 그 바깥에 또 포섭된 세력이 있어요. 있죠. 그 세력들은요, 어떻게 규합하냐 하면 보니까 요즘 대표적인 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다 거기 넘어갔어요. 지금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평화. 이게 결국은 북한 내지는 고정간첩 내지는
부정간첩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또 제4의 선에서 넘어간 목사들이에요. 대형교 목사들이 다 넘어갔어요 지금.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네. 지방자치 선거를 패했습니다. 패했죠. 예,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참 정말. 예, 천안함 사태, 그다음에 그 이왕자 씨의 피격 사태, 금강산에서 이걸 보고 대북 강경 노선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뭐라고 선동했냐면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렇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목사님 가장 좋은 평화가 할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평화. 네. 항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하. 신앙 포기하고 공산주의로 가면 됩니다. 아, 북한은 두 손 들면 전쟁 안 일어나. 그렇죠. 전쟁 안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가장 나쁜 저 평화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 포기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 부인하고 공산주의 믿으면 됩니다. 그 결국은 지금 여기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말을 다 접수해가지고 그러면 전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거든요. 예? 지금요 뭐 여의도에 있는 무슨 그 목사님 또 뭐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 예. 뭐 또 무슨 세den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주의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요 말도 안 돼. 공부를 안 해요. 도대체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 무슨 놈의 말이야.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그거요 다시 한번 해석 한번 해주세요. 그 북한에서 개발한 그 말이죠. 한국을 먹었어요. 기독교계가 거기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동안 역사적인 경험들은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전쟁은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가 최종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과 평화 서로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예를 들면 포기된다가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전쟁을 각오하는 방법만이 그동안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저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무조건 초극우라고. 극우라고는 저한테 막 밀어제끼고 심지어 작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그 건국절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정강훈 목사가 말이죠. 바이러스를 뭐 슈퍼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뭐 나를 그 KBS, MBC, SBS가 나를 조지는데 내가 뉴스를 보면서 이야 깜빵에 갇혔다고 지들 마음대로 떠드는구나. 정강훈 목사는 뭐 이단성이 있다. 별놈은 다 떠드는요. 그런데 뭐 세상의 언론 그놈들은 원래 저 북한의 지시를 따라서 방송하는 그런 단체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데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날 보고 하는 말이 너무 저 강해. 너무 거부야. 그래가지고는 저 북한을 통일 못 시켜. 그럼 어떻게 해?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가져오라 그러면 다 갖다 주고 쌀 가져와 그러면 쌀 갖다 주고 돈 가져와 그러면 돈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북한을 살살 달래서 해야지. 목사님 그러다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했고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당신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면 김문수 지사님이나 또 이동호 교수님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 이분들은 순수한 이 전공 과목이 아니라 과거에 그쪽에서 총지휘를 했던 수사파에서 대장했던 사람이 전향을 해서 이렇게 그 모든 이해를 설명하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뭐 염소떼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자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정신 나간 소리. 그리고 정강훈 목사 뒤통수나 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들 그다음에 기득권 목사들은요. 현실과 타협해요. 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 여러 명 가지고 있죠. 돈 가지고 있죠. 또 명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뺏기기가 겁나는 거야. 그래서 깜빵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세상, 주사파로부터 욕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한 세상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뭐 다른 목사였습니까? 그렇다면 목사가 왜 왔냐고요. 예? 정신 나가.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안 그런 분이. 아 누구시죠? 목사님이시. 아니에요.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상환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네, 뭐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또 뭐 세계로교회 목사님도 그 코로나 그 뭐니까 교회를 폐쇄하니까 나 교회 폐쇄당할 거나 한다라고 하던데. 사실은 그 손보 그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도 내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3번 했는데 그러셨어요? 잘 압니다. 아는데
이번에 그 정부가 저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정식으로 이제 맞짱 뜨고 우리는 한다. 교회 폐쇄한다. 폐쇄해라. 예.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그 위기 있죠. 그것이 속에 있는 저하고 똑같아요. 아. 저하고 뭐 밤낮으로 통화도 하고 아. 어제도 제가 통화했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럼 거기 부흥회도 가실 거 아시군요. 그걸 잘 알 정도가 아니라 그분도 보면 애국자예요. 근데 그분이 참 대형 교회인데도 이 땅에 있는 그 교회가 크거든요. 세계로 교회. 그것도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교단이 그렇게 크게 부흥되기가 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그분은 복음주의에 철저히 선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부산 쪽에서는 하나의 뭐 목회하는데 신기원을 이루었는데 그분이 내가 부흥회하러 갔을 때도 나하고 대화하고 그 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고 그래서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정광훈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세계롭게 목사님 일어나고 또 심화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못 나서면 자기들이 깜빵 가기 싫으면 우리에 대해서 지지를 하든지 지지는 못해도 또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지. 오히려 말이야 문재인 편에 서서 나를 비판하고 말이지. 당신들은 반드시 뭐 하나님 앞에는 고사하고 당신들의 목회를 마치기 전에 좋게 못 마칩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평신도들은요 뭐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더라도 다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좋아하고 그럼요. 복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게 성경으로 만들어진 헌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너무 문재인 주사파 편에 서서 또 아주 야릇한 말로 뭐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그건 아주 아까 한마디로 딱 그냥 해석했는데 아무리 안 좋은 평화는 항복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김일성주의 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그건요 바른 길로. 예. 그러나 전쟁의 전공 과목인 이충근 박사님 말에 의하면 평화를 지키기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렇죠. 협상하라가 아니고 전쟁을 각오하라 그랬어요. 각오하라. 전쟁을. 국민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엎드려 여러분에게 절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선일보에 내가 광고 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돌아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 다 돌아왔고 이번에 어제부로 40대도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최초로 망하기 전에 나라를 지키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작년에 한기총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렇죠. 그 청와대 앞에 그러니까 7가지 대한민국 망한다. 7가지 이유를 대고 천막 농성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집회를 시작했고 광화문에 예배를 시작했고.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7개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나라로 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의 나라를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데 자신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집값은 지금 뭐 자기들 잡는다고 하면 할수록 거꾸로 가고 앉아 있고, 맞아요. 경제는 망해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철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때에 또 자유우파 지도자들, 특별히 저 여의도의 국민의힘, 옛날에 자유한국당 이 세력들이 또 범죄 행위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목숨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집회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럼요. 한 사람당 개인적으로 최소한 돈 5만 원씩을 써야 되는데 한 주에. 그렇죠. 버스 대절해서 버스비 내야죠. 점심 먹어야지. 회비 내야지. 매주마다 5만 원씩 내면 가족이 3사람이면 15만 원이니까 한 주일에 15만 원씩을 대가면서 가문광장을 꽉 채우고 건국 최고의 집회를 장기간 동안 1년 동안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놓으니까 지금 또 김종인 할아버지하고 저 사람들이 말이죠. 뭐 또 헛소리하고 또 해요. 저희들은 지금 좌파 이중대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사파 세력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장난치는 더 나쁜 놈들이 뭐냐. 정말 저 우파로 가장한 저 정치인들. 썩어 문드러진 세력들은. 이런 나쁜 놈 자식들 말이야.
문재인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도 몰라요. 정신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 건국 정신도 모르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도 몰라요. 뭐 그런 놈들이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떠들고 말이죠. 목사님,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어. 상근 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주의에 네. 대해서 뭔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주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발제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정당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란 말하고 자유라는 말, 이 말들을 다 치욕스럽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놈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절대 자유 쓰지 말라, 보수 쓰지 말라. 그래서 자유 없애버렸잖아요. 자유 없애면 그러면 북한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항상 보면 제일 나쁜 놈들이 하는 일들을 앞에서 또 이끌어 그 분위기를 만드는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의도의 정치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내 식대로 계산하니까. 대한민국에 돌아온 제1등 시작은 작년에 강화문 집회입니다.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강화문 집회인데, 그런데 그것이 국민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부인하려고 오히려 강화문에서 극우적인 행동한 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힘들게 했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황교안을 꼬셔가지고 말이야 다 사고를 치게 만들고. 아니, 오히려 황교안은 목사님 따를 때는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가 황교안이 거꾸로 가면서 본인 스스로 망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님이 우리의 그 요구를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는요, 지지율이 38%. 그럼요, 계속 올라갔죠. 38%. 거꾸로 이상한 길로 목사님 투쟁의 길 말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니까 망한 겁니다. 이번에도 결국 그 길로 가다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지율이 오르든 안 오르든 정치적 계산을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이걸 안 따르면 그거는요 똑같은 거에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양대 세력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주사파 세력 더하기 그 다음에 자유우파 중에서 거짓 김종인 세력, 저것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판이 잘 돌아와서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4월달에 다시 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대한민국 이게 판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한 일이 뭐 있다고 지들이 후보를 낸다고 떠들고 말이죠. 웃기는 장난치고 있어요. 아이코, 안철수, 나경원, 아니, 지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한 일이 뭘 있다고 떠들어요. 공수법도 하나 못 막아내고 말이지. 지금 우리가 맨 밑바닥에서 우리가 정말로 피 흘리는 투쟁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접수해가지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접수한 단체가 무섭더라고요.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완전히 다 이해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동네 병원을 이렇게 다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광란해요. 목사님,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제가 병원 가면. 그래요? 네, 돈도 안 받아. 약사님들도 돈도 안 받아요. 왜? 우리가 갔다 올 감방을 목사님 대신 갔다 오는데 뭘 우리가 돈을 받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억지로 돈을 주고 오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가면 영양제 주사 있잖아요. 영양제 주사도 공짜로 놔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7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벌써 이 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님들이 싹 또 다 따라오고, 검사님들이 무슨 우리의 주장을 알아보고 돌아왔겠습니까? 아니고 수사하다 보니까 이건 나쁜 놈들이가 북한으로 가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검사님들 생각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하고 한 것은 이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죠. 수사하다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다 넣을 때도 윤석열 총장은 분노한 마음이 있어서 넣은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게 자기 재산이면 자기 재산이고 말을 하든지,
아니 그 자기 재산 오래 전에 있었던 재산이니까 그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원래 내 재산인데 그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이건 내게 아니고 뭐 변명하고 뭐 하니까 윤석열 쪽에서 보면 이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하니까 당신은 당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의 이 잣대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서실장도 안 만나고 장관도 안 만나고 장관들이 아침에 보고하러 가면 그 메모지 거기 놔두고 가라 그래고 안종범한테 맡겨놓고 놔두고 가라 그래고 그리고 저녁에 최순실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밤을 새도록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것을 조사를 하다가 윤석열한테 딱 보니까 윤석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욱하는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까지는 할 제한이 아니, 아니었죠. 그럼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에 의해 잡혀가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대통령을 했냐 해서 싹스를 넣었는데 지금도 아마 윤석열 총장은 좀 후회는 할 겁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구나. 왜? 누구를 보고? 더 쓰레기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고. 그리고 주사파들이 네. 지금 자기들 권력 이용해서 지금 온갖 부패를 저지르다가 그거 수사하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윤석열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그 박근혜 탄핵할 때 태극기 들고 나가고 탄핵 반대로 왜 나갔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순실 또 뭐 장관도 안 만나고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장관을 안 만나서 무슨 너무 정치를 합니까? 그 다음에 보고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등등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박근혜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적인 실수를 했어도 탄핵은 안 된다는 거죠. 탄핵은.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각도로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은요 탄핵 100번 해야죠. 100번. 그렇죠. 100번 해야죠. 100번.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이명박 때 따가지고 박근혜가 다 진행해서 다 잔치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동계올림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을 우리나라 국가 예산으로 하려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니까 그동안에 올림픽도 그렇게 했고 모든 국가 행사는 그렇게 해와서 재벌들 불러가지고 돈 좀 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또 특정 체육단체 좀 지원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을 박근혜가 재벌들 불러서 동계올림픽을 성공해야 우리가 일반 1988년 대한민국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본을 앞선다. 미국을 앞선다. 한번 한 단계 다시 올라가는 혁명적 분위기로 하려고 구도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문재인이가 딱 지금 나타나가지고 개판 쳤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상에 북한잔치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남, 김여정 불러가지고 거기서 기쁨조 놀이를 하고 말이지. 거기서 바로 신용복을 나는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그걸 누굴 보고 했습니까? 김여정한테 기쁨조 한 거지, 기쁨조. 그렇게 놓고도 지금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를 석방도 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 인간입니까? 저게 도대체가. 자기는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재벌들한테 도움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모양새만 좀 바꿔가지고. 그럼 자기도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처단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나도 감옥 6개월 이번에 살다 왔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밥 먹는 거 뭐 반찬이 150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반찬이 150까지. 어떻게 반찬이? 하루에 5개 해봐요. 밥 나오죠. 그 다음에 국은 꼭 나오죠. 국.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꼭 나오죠. 그 다음에 2개는 이제 뭐 계란말이도 나오고 뭐 어묵도 나오고 뭐 오뎅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와요. 거기에 뭐. 내가 먹기 어렵잖아요, 목사님. 하도 잘 나와가지고. 맛도 없고. 맛있어요. 하도 잘 나와서 여기다가 A4 용지를 붙여놓고 다 써봤어요. 오늘 뭐 나왔다고 해서 150까지가 나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 과일도 바나나도 주지요, 사과도 주지요, 귤도 주지요, 또 무슨 배도 주지요, 뭐 별것 다 과일도 다 주지요. 그다음에 뭐 또 과자도 주지요, 또 사 먹는 거지. 김도 말이죠, 김도 가루김도 주지요, 생김 있죠, 저 바다에서 퍼온 거. 생김도 줘요, 생김. 그래요?
아, 본인이 사식을 들여 먹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 줘요. 어. 가보실래요? 아, 예. 뭐 가야 될 일 있으면 가야 그런데 되는 이제 한 가지 힘든 것은 뭐냐? 일을 못하니. 그럼요. 네, 일을 못하고 또 하나는 좀 추워. 아니 그리고 또 자유가 없는 게 얼마나 또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방이 추우니까 저녁에 잘 때도 막 잠바 다 입고 또 막 양말 다 신고 이렇게 이제 자요. 그래서 그렇죠. 맹골이니까 목사님도 연세도 있으신데. 네. 그래도 북한 깜빵하고 생각하면 이모 노인이 저 김영삼 때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도 우쭐한 마음에 아주 자신만만해서 북한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미전향 장기수 예. 일생 동안 이모가 북한에 이제 영웅이 돼서 평양에서 막 환영잔치하고 이야,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다. 그 뭐 해방 후로부터 계속 간첩 노릇하다가 우리나라 깜빵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모가 그랬다 그래요. 저 박상학 대표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는 감옥 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대. 야, 내가 남한에서 이런 감옥에 살았으면 나 옛날에 죽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처형돼 버려. 이모를. 그러니까 북한의 감옥과 한국의 감옥은 천당과 지옥이죠.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북한은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저렇게 가둬놓은 정적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전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아주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그 전임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을 기념해 준다고요. 기가 막히죠. 그 자체가 역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35.1%로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금 다 돌아오고 대한민국 정이 돌아오니까 요걸 다시 어떻게 한번 요령을 부려서 갈라치게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놓고 다시 박근혜를 치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지금 사면할 겁니다. 사면을 해놓고 두고 보세요. 우리 보수를 갈라치게 할 자,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 예언이 맞나 한번 두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습니까? 네. 되면 모든 KBS, MBC, SBS가 뭘 돌리느냐. 박근혜 탄핵 당시의 그 이유, 최태민과의 관계가 어때서 그래서 탄핵이 됐다. 그걸 계속 또 돌릴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쁜 이미지로 한번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사면을 복권하면서 이렇게 돼서 깜빵 살고 나왔다는 걸 아마 전 분위기가 아마 또 주사파 간첩들이 또 우리나라 분위기는 주사파 간첩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앞으로 남은 선거 대선 돌아온 대선에서 또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아니 바이러스 가지고 계속 속여도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이명박도 마찬가지. 이명박도 풀어놓고는 또 도곡동 땅이 어떻게 됐다. 주로 보면요. 저도 겪어보니까 이번에 저를 감옥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요. 엉뚱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판을 바꾸려고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런 고단위의 그 사회 심리학을 전문가들의 말을 좀 잘 들어서 다시는 이제 국민들이요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1절 행사의 주제를 간첩과의 전쟁, 간첩과의 전쟁, 고정 간첩과의 전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그 좀 하나 목사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과거에 왜 부여간첩 김동식 있잖아요. 그거 들어봤죠. 네. 김동식이 두 번 대한민국에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넘어와서는 아주 성공했죠. 두 번째 넘어와서 잡혔는데 그 김동식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자기가 북한은 간첩이 그냥 아니고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입니다. 1년 내내 선발합니다. 북한 전역에 선발해서 그래서 간첩 되는 사람은 5명, 10명 미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차관급 대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대우를 하고 10년 넘게 간첩을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탄생합니다. 근데 김동식이 북한에서 간첩을 받을 당시에 그 북한의 그 전설적인 여자 간첩에 대한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 여자 간첩이 누구냐면 1968년도에 통역당 지금 신영복이 있던 그 통일혁명당이 일망타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바에 따르면 여자 간첩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화여대 출신이랍니다. 엘리트랍니다.
그 여자 간첩이 내려와서 이빨을 뽑고요. 세상에. 이빨을 뽑으면은 얼굴형이 바뀌거든요. 성형하지, 성형. 예. 아. 그래서 얼굴형을 바꿔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그 통일혁명당의 그 잔존망을 다시 구축하고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기가 막혀. 무슨 얘기냐면 간첩은 기본적으로 복선포치라고 합니다. A라는 선이 있으면 B라는 선을 항상 만들어둡니다. A라는 선이 들통났을 경우에 타진됐을 경우에 B라는 선을 다시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여자 간첩이 살리고 한 건 그러니까 B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목사님, 그 간첩은 아직 한 번도 일망타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1968년도니까.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5인방 안에 들어갔던 국가 서열, 김정은 뭐 밑에서 5정 안에 들어갔던 이선실 있잖아요. 예. 이선실 북한의 그 초고위급이 한국에 와서 2년 동안을 예. 서울에 살면서 예. 우리나라의 고정간첩을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김문수 지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김문수 지사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님과 그때 그 민중당을 할 때. 민중당이요. 네, 예. 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자기는 제일교포라고 하니까 김문수 지사님도 몰랐대요. 그 사람이. 예, 신분세 뭐 타고 에어컨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도 아이고 덕스러운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 여자가 이선신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고정간첩 5만 명을 직접 지휘를 했으니까. 전체 다를 지휘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나눠서 관리하거든요. 전체 다 지휘하면 탄로나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선실 북한으로 가고 다시 임무 교대를 해서 내려온 북한의 장관급 이상의 초고위 간첩 지휘자가 한국에 지금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내 그럼요. 말은. 그러니까 독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동독의 간첩이 색출했는데 그때 그 소독 수상의 네. 핵심 비서가 동독 간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훨씬 더 심했으면 심했지 약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3.1절 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해야 됩니다. 정돈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서론적인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간첩입니다. 네, 간첩이고, 북한 정부가 3대 세습이 한국 정부보다 정통성이 더 있다. 그렇죠. 간첩입니다. 간첩입니다. 네, 간첩이고, 그 다음에 이 반미운동하는 사람들, 반미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반미운동을 합니까? 왜? 예? 아니 반미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미군 철수 주장하는 이거 다 간첩입니다. 다 간첩이 돼서 돌아오는 3.1절 날은 반드시 간첩과 간첩 동조 세력, 그 다음에 동조 세력을 또 동의하는 사람, 뭐 교회 목사고 뭐 소용없어요. 대형교회 목사고 이번에 싹 정리해버려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가 대한민국이면 니들 거야? 니들 거냐고. 어디라고 말이야. 건국 7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말이지. 그따위 소리를 하고 말이야. 싹 정리를 해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구호만 외치고 막 우리가 막 열만 받고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디테일하게 행동이 뭐냐. 앱을 씹어야 됩니다. 핸드폰 여러분 앱에다가 3.1절 우리 앱을 1000만 개, 최소한 1000만 개를 심어야 되니까 우리 너르TV에서 앱 심는 방법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속전속결로 한 달 안에 완성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달 남으면 2000만까지 앱을 심어서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간첩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그래도 다 못 잡아서 간첩들이 살아도 그들의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나쁜 나라다고 자꾸 말을 하고 이따위 이런 이번에 청소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4차원의 세상이 지금 돌아오기 직전인데 지금 또 미국이 저렇게 혼란에 빠졌으니 전 세계를 우리가 한번 주도하는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또 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3.1절 대회는 우리
교수님이 좀 앞장서서 아이, 별 말씀. 목사님이 하셔야죠. 모든 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서 잠에서 깨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